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가 기뢰를 제거한 뒤 아조프의 항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오폴 항이 기뢰로부터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게 만든 뒤 해상안전회랑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아조프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길이 115마일, 폭 2마일의 해상회랑을 5월 26일부터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전격 허락한 겁니다. 러시아가 아조프해와 흑해를 봉쇄하는 바람에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여기에 예상 못한 수로 대응했습니다.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을 두고 러시아 탓을 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항구를 통해 수출하게 된 만큼 앞으로 곡물을 수출하려면 러시아의 통제를 잘 따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셈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아조프해, 흑해 봉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면서 해군력 투사 움직임을 보였던 서방 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안전회랑의 개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 해군이 유지하고 있는 흑해 내 길이 80마일, 폭 3마일의 회랑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와 흑해를 러시아와 공유하게 되면 민간인 상선에 위협이 된다고 러시아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상륙작전을 예방한다면서 근해에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설치한 기뢰는 구형으로 쉽게 발견될 수 있지만 풍랑에 따라 떠다니기 때문에 해상 안전에 위협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5월 24일 마리오폴 인근 해안선 50km 연해에 있는 150만 평방미터 넓이의 해상에서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2,000개의 폭발물을 찾아 제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마리오폴에 이르는 해상 통로를 막겠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폭파해 가라앉힌 순찰함의 잔해도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폴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분주한 수출항으로 지금은 도네츠크 공화국의 관할에 놓여 있습니다. 함락된 아조프스탈은 메인 항구로부터 6km 떨어져 있는데 이제 아조프대대가 모두 소탕된 만큼 마리오폴이 안전해졌다는 자신감을 러시아 측이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마리오폴 항을 곡물 수출항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항만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항구를 다시 살리면서 도네츠크 공화국의 살림살이에도 이바지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식량 전쟁까지 포함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은 아주 절묘합니다. 명분과 실리를 시적절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자포리지아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전은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3월 초에 자포리지아 원전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짜 에너지는 없다고 이미 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지아 일부 지역에 대한 시료 지배를 굳히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20일 헤르손, 자포리지아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주민들은 러시아 패스포트를 받게 됐습니다. 패스포트를 받는 데는 자금 증명서나 러시아어 자격시험 인증도 필요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3개월 안에 패스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들 지역이 우크라이나 관할로 회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러시아는 다민족까지 포용하는 정책이 특징입니다. 문호를 활짝 열어 러시아의 적대적이 아니란 받아들입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지아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인 지역입니다. 러시아 시민권 부여 방침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헤르손만 해도 시 중심을 벗어나면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로의 중앙 경계선 넘는 50년대 수준입니다. 러시아 관할이 되면 인프라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주권과 영토 완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할 뿐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 지역에서 넉 달 동안의 커런시 트랜지션 기간을 두고 흐리 분야를 루블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리부냐화는 휴지 쪽이 되니 소비를 하든가 환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간스크 해방을 선언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을 완전 포위에 섬멸하고 있습니다. 12개에서 14개 여단, 준군사 인원을 합치면 5만에서 6만 정도의 병력이 완전히 퇴로가 차단된 채 포위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열 압력탄으로 격렬한 포격을 퍼붓고 것입니다. 가공할 만한 폭발 유력에 주변의 생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교전이지 일방적인 두들겨 패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요 교두보였던 크라스니 리만시도 무너졌습니다. 미 CNN조차도 우크라이나군이 괴멸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비역 대령 세드릭 레이트는 러시아군이 돈바스에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한 상태에서 드니프로 쪽의 철도 인프라를 미사일로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보급이 끊어져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곧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N은 또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략에 알려진 게 없다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의 말도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조차도 러시아의 성동격서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실토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유럽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EU에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과 EU, OSCE가 주축이 돼 정전 협상을 이끌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헝가리와 사이프러스 등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와 발틱 3국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특수지휘 협정을 추진하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으며 라트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교부장도 서방 파트너들이 푸틴을 패배시켜야 침략을 막을 수 있다면서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푸틴은 처음으로 쇼이구 국방부장과 함께 부상당한 병사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부상병이야말로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국가 두마는 종군 연령 상한선을 취소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가 총동원령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과 서로 참전하겠다고 지원하는 체첸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 역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 전쟁이 아니라 특수 군사작전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이와 함께 전국의 양로금을 10% 올리고 저임금도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수입이 물가 상승분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인플레이션이 러시아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스웨덴 남부 올로프스트롬의 한 난민센터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드레스 코드를 내렸습니다. 스위디시 라디오에 따르면 갈락센 호텔 난민센터 측은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들에게 노출이 심한 핫팬츠나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간, 시리아, 이라크 출신의 남성 난민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웨덴에는 3만 7천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페미니스트 난민 활동가들은 왜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느냐? 그들은 매춘부가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난민 쉘터 호텔 측은 단호했습니다. 스웨덴의 국영TV SVT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우크라이나 온라인 포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춘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에서 돈과 숙박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유럽권, 특히 우크라이나 여성이 매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경찰의 매춘 단속 작전에서는 붙잡힌 남성 38명 가운데 30명이 우크라이나 여성의 성을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체크 프라하의 한 상점에는 우크라이나인 출입 금지란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그들의 절도 행위나 비매너에 현지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해외에서도 당연히 뭘 내놔야 한다는 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 나아가 전 세계를 대신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일본 히로시마시는 매년 8월 6일 열리는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 전에 러시아 측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핵 보유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주일 러시아 대사 미하일 갈루진을 초청해야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침공권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히로시마 시장은 밝혔습니다. 그러자 미하일 갈루진 대사는 맹반발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진 대사는 1945년 8월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는 바람에 발생한 무고한 수만 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칭 반핵 운동가들은 이런 취지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행사에 늘 빈번하게 특사를 파견하면서도 자국이 저지른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사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도 이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맹국이라 미국에 대해 눈 감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갈루진 대사는 또 일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러미간 전략 핵병기 감축 조약을 연장하기로 한 것도 러시아의 이니셔티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핵을 맞아놓고 왜 러시아에 시비를 거느냐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